저는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 소개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사실 1시간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분위기 봐서 명함을 제가 깔아놨거든요. 예. 제 명함입니다. 예. 누군 정치인 아니냐고 예. 그런 말도 가끔합니다. 사진을 보고 나보고 그래서 저보고 시의원을 나가라 이런 말도 있지만 농담으로 명함으로 이건 정치인들 명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행동하는 실무 법무사라는 이제 슬로건을 좀 걸고 법무사업계에 좀 그런 좀 여러 가지 좀 명의대화가 판치는 이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넣고자 지금도 제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법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옆에 또 사진을 걸어놨는데 저 사진은 다분히 영업적인 사진. 예, 제가 그 법무사 TV라고 제가 좀 MC 그런 걸 좀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동영상을 캡처한 거죠. 네, 동영상을 캡처해서 저 인상을 제 카톡에 녹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무 인상이 좋아 보인다. 예, 그래서 많은 전화를 그래서 이 사진 언제 찍었냐 이런 오해가 많아서 비슷하지 않나요? 얼추. 예, 그래서 인상이 참 좋아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영업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동현 법무사 직접 상당이라는 또 얘기를 해놓음으로써 좀 많은 분들의 신뢰감을 상승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그런 목적이 있고 제 전화번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 꺼내서 010-6107-3018 바로 저장. 영업적이요. 영업을 하러 왔다고요? 네, 언제나 모든 사람들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 언제 어느 때나 나 자신을 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업이 아니고요. 예. 저는 원래 그 대표나 모든 제가 법무사업계 홍보위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마케팅 강의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재밌게 말을 잘하고 또 마케팅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노출과 희소성 두 가지가 항상 마케팅 겸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메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 강남사무소, 양재사무소, 테헤란로 309잖아요. 여기가 이제 가까워요, 바로 이쪽에. 예,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약간 그것도 이렇게 두 명이서 이렇게 하나를 합쳐서 만든 거고 제 이제 메인은 양재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법무사 윤동현을 검색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검색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이제 구독자를 확인을 해보고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예. 여기서 5명 늘어나면 내가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예, 지금 제가 구독자가 2013명이거든요. 예, 늘어나면 제가 원래 계획은 과반수 이상 늘어나면 5명 이상 늘어나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별 반응이 안 들어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013명인데 안 늘어나네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좀 말씀드리면 법인의 개념을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법인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설립 절차 이런 거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좀 대충 말씀을 드리고 정관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한 개념이라든가 여러분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법인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하는데 그게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그래서 이게 원래 그 명칭이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종이로 하니까 등기부 하다가 이제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가 이제 법적 용어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등기부다 그러면 이제 등기 사항 증명서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법인의 개념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그러니까 법인의 개념에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규정을 좀 써놨어요.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민법이 이제 아까 말했던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규율하고 있고요. 상법이 이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합자조합, 여러 가지 그런 회사들을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비영리, 상법은 영리를 규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상법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좀 업무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법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업무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잘 안 하니까 사단법인 이런 걸 해보겠다고 이제 막 해서 좀 홍보를 했는데 상당히 그 사단법인이나 이런 재단법인들이 재정이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돈이 없다 보니까 예, 저가의 많은 업무를 왜냐하면 이런 데는 회원이 막 몇백 명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상원총회를 하려면 과반수 찬성해야 되는데 공정을 받으려면 과반수의 어떤 그 인감을 떼오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과반수가 도대체 몇백 명을 떼야 되니까 그 사람들 다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또 3개월이 지나면 안 되고 또 인감 도장을 찍으라고 했더니 인감 도장을 찍어오지 않고 이상한 도장을 항상 2-3명씩은 그렇게 찍어오고 날짜가 안 맞거나 그래서 그걸 다 걸러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도대체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렵고 그래서 민법 32조에 보면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단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술, 종교, 자선, 기획,
사교, 어려운 말이죠. 그냥 기타 영리하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 허가로도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사단법인 설립이 어려운 이유가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무관청 허가를 얻고 그 다음에 공증을 받고 이제 등기 절차를 얻어서 이제 설립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맨 전에서 저 사단법인 설립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무관청 예를 들면 서울이면 서울시청 아니면 서울시청에서 내가 서초구에 주소가 있다면 서초구청 강남구에 있다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주무관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알려줍니다. 걔네들이 그 자료실에 뭐 이렇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세요. 알려주는데 문제는 어려워요. 이게 최소한 6개월 정도 잡아야 돼요. 3개월에서 6개월 허가 받는 데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허가가 될지 안 될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사단법인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실체가 없는데 그냥 설립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1년 이상 어떤 비영리 단체로 좀 활동을 하고 와라. 네, 그래야지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뭐 동호회처럼 그냥 뭐 만들고 싶어 이러면 제가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하죠. 네, 괜히 했다가 또 이제 저도 피곤해지고 서로 힘드니까. 그래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공증을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이제 설립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33조에 나와 있잖아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게 성립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창설적 효력 해가지고 설립 등기를 해야만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등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애를 낳으면 태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등기를 하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법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 이제 민법 법인이고요. 이쪽은 이제 상법상 영리법인. 69조, 169조 보면 회사나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딱 보면 비교가 되죠. 영리 아니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영리는 법인이라고 그러고요. 영리는 그냥 회사라고 그러죠 보통. 웬만하면 170조 종류에는 말씀드렸듯이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 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회사들을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상법 시험을 볼 때는 이제 공부를 했는데 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실무에서 많이 보는 회사들은 주식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99%입니다. 그리고 유한회사 이 정도 이런 회사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유한회사는 좀 이제 가족 회사들이 많이 썼으니까 뭐 50인 이하 뭐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제한이 있었는데 유한회사도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거의 뭐 비슷해요. 그래서 대부분 99%는 왜냐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 투자자가 들어올 경우에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투자자나 이런 것을 유치해서 자본금을 좀 늘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성립도 동일해요. 172조.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똑같잖아요. 민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마무리가 등기란 말이에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밥 먹는 것보다 좀 덜 할 정도로 하는 게 이제 법인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봉사님 법인 설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법인 설립을 하고 싶어요. 제가 물어보죠. 법인 설립을 대충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디서 하실 거예요? 어디서 하실 거예요? 이걸 물어봅니다. 서울이요? 이러면 경기도요? 막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왜 그걸 물어보냐면 위치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요. 그래서 중과 지역이 있고 비중과 지역이 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대도시 서울이라든가 분당, 과천, 성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다 중과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좀 지역 차별하는 건 아닌데 조금 여기 약간 좀 무슨 말이에요? 약간 좀 지방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기도에서도 어디 지방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는 대도시인데 용인, 평택, 안성 이런 데 비중가 지역이 되면 세금이 3분의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치를 물어보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설립 등기할 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블로그를 제가 좀 캡처를 했어요. 이걸 보면 이제 법인 설립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되게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네. 뭐 같이 일을 하는 법무사. 그래서 제가 요 안내문은 어떤 안내문이냐면 10억 미만일 때 전자신청으로 제가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제가 좀 많이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서면으로 많이 하거든요. 서면이 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인감 대신 공인인증서, 요즘 말로는 공동인증서라고 하잖아요. 그 전자신청을 할 때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사실은 서류가 필요 없이 모든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자본금이 10억이 넘어가면 10억 이상이 돼버리면 9억 9천까지는 괜찮아요. 그것 때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10억이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좀 복잡해져요. 이사회도 있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가 무조건 3명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감사 무조건 필수적이고 이래서 약간 복잡해지는데 보통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좀 간단하게 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억 이상 되면 막 공등도 받아야 되고 막 그래요.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172조 정관 이제 절차 제가 절차를 좀 써놨잖아요. 절차를 간단하게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이걸 좀 크게 올렸어야 되는데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항상 얘기하는 그 정관을 만들어야 된다. 일단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요. 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때 뭐 되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관이 다 상법 규정이에요. 결국은 상법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고 제가 이제 시중에 있는 법무사 처음 시작할 때 정관을 이제 좀 하려다 보니까 다 정관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법 규정을 보면서 일일이 다 보면서 제가 이제 뜯어 고쳐서 저만의 정관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정관을 가지고 이제 뭐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 제가 다 만들어 드리죠. 그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남들이 뭐 인터넷에 누가 뭐 프리미엄 정관이 뭐 어쩌고 뭐 광고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진짜 조문 하나하나를 다 상법이랑 비교해가면서 저는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샘플을 다 가져온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발행 가능 결정 주식을 누가 이제 주주가 될 것이고 어느 정도 분배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발기인의 주식 인수 및 납입 그러니까 이제 그 최초에 설립할 때 이제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법인은 태어나려면 우리가 사람은 사랑을 하고 태어나지만 법인은 은행에 돈이 들어가면 태어납니다. 그래서 법무사를 저는 법인 출생의 산부인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빵 터지셨네요. 좋아요. 제가 터질 줄 알았어요. 여기서 딱 한 두 번씩은 터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게 뭐 그냥 제가 왜냐면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법인을 설립하면 우리가 무슨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법인 설립하면 사업자적으로 중에 당연히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막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법인 등기를 된 것은 태어난 것이다. 우리는 출생을 시킨 것이지 장사를 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태어났다고 꼭 장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난 거랑 똑같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생기고 기본증명서가 생기고 주민등록에 등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이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등기상 증명서가 생긴다. 그럼 이제 태어난 거다. 장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면 그때 사업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걸 헷갈려. 혼동해. 법인이 설립했으니까 당연히 뭐 사업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리고 사업자는 장사라는 곳은 세무서를 갑니다. 여기 역삼세무서 여기 있잖아요. 세무서를 가서 하는 거고 법인이 설립되는 곳은 법원이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들 두 개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 등기가 되는 거고 이것을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보통 근데 이제 법인 설립하는 이유가 장사를 하고 사업하는 거니까 사업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발기인 총회 이게 뭐 그냥 총회예요, 총회. 설립 총회고 이제 조사 보고 절차. 이 그 법인 설립 절차가 아주 객관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 보고 절차를 하는 조사 보고자를 한 명 선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설립 등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조사 보고 절차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1인 법인. 많은 분들이 이제 컨설팅 할 때 실수하는 게 1인 법인은 한 명 가지고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이사가 2명, 3명이 필요한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규정을 제가 써놓지는 않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 조사보고 절차라는 게 설립이 있기 때문에 설립을 할 때 일단 뭐 보통 이잖아. 내가 대표이사가 100%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립된 한 명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이 조사보고 절차를 해야 돼요. 설립할 때. 그래서 설립할 때는 중립적인 조사보고 절차를 할 수 있는 이사나 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이사나 감사는 다 조사 보고자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 보고서를 첨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립을 할 때는 항상 2명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요. 어떤 분들이 저 어디서 컨설팅 들었는데 누가 그래요? 한 명 저 혼자만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요. 요즘 1인 법인 설립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면서 막 우겨 저한테. 그래서 제가 우기만 이제
자꾸 우기면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좀 무시를 하죠.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지금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럼 말하지도 않은 얘기를 듣고 와서 자꾸 저한테 우기지 마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조사복을 적을 차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대표이사가 100% 이사를 100% 주식을 갖고 있으면 감사나 이사를 한 명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 상법 규정이 다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죠. 이게 만약에 없으면 보정 나와요. 무조건 100% 그냥 등기소에서 등기국에서 보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사 또는 감사를 한 명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사가 2명이에요. 그리고 둘이서 5대5를 갖고 있어. 그러면 한 명 더 필요하겠죠? 이사나 감사를 또 한 명 더 선임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사가 2명이고 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1명 저는 그리고 5대5를 갖고 있어. 그럼 다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사를 선임해야 되고 감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그럼 저는 보통 감사를 선임하라고 해요. 근데 이사가 1명이야. 대표이사가 1명이고 그 다음에 이사를 선임할까요? 감사를 선임할까요? 그러면 저는 이사를 선임하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가 1명일 때 이사를 선임하면 보통 이사의 임기가 있어요. 상법에.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이사의 임기는 이제 3년 이내로 한다고 상법이 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3년을 딱 맥시멈으로 잡아요. 그러면 이사가 둘이면 3년마다 중임 등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똑같이 끝나. 그러면 일을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도 똑같아요. 이사의 중임 등기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 결의사항 하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법인 등기에 변경을 할 때는 돈을 내야 된다. 저한테 내는 게 아니고 법원에 내야 돼요. 그래서 왜 모든 거에 돈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저한테 그러세요. 나라에서 내라는데 등록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42,200원 그리고 변경 등기할 때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8,040원 이렇게 하고 또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뭐 4,000원, 6,000원 이렇게 물론 전자한테 좀 달라져요. 뭐 2, 4, 6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막 6,000원이라고 생각하고 돈은 맨날 내야 돼요. 그런데 이사가 2명이라고 할 때는 42,200원만 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감사가 되면요, 감사 인기가 달라져요. 감사랑 이사랑 인기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기주 좀 말이 복잡해요. 정기주주에 속한 정기주주 중에 결산일에 해당하는 정기주주총회의 말일까지 딱 이렇게 돼가지고 보통 이제 3월 31일날 끝나요. 감사일은. 그래서 어쨌든 임기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임기 때문에 이 일을 2번 해야 돼요. 그럼 이사가 2명이면 한 명이 감사면 중임등기 할 때 이사 감사 등기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감사를 퇴임시키는 방법도 있죠. 그럼 나중에 궁극적으로 한 명만 남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이제 임기가 끝나면 감사 그냥 퇴임시키고 이사 한 명만 나중에 계속 중임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한 명으로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근데 이사가 2명이야 이미. 그럼 이사를 선임할 거야? 감사를 선임할 거야? 그러면 왜 감사를 선임하냐라고 하냐면 물론 일을 2번 할 수 있어서 불편할 수 있긴 한데 우리가 본점 이전 등기 같은 걸 할 때가 이사회 결의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사회 결의사항이 있고 주총 결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점을 이전할 때는 이사회로 돼 있고 주총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회는 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럼 아까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가 3명이에요. 그럼 본점 이전 등기할 때 이사회를 해야 돼요. 이사회를 하게 되면 이사회는 또 공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공증을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공증 받고 등기하고 그러면 또 공증사무실 가야 되고 그럼 인감 첨부해야 되고 몇만 돈이 막 더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사 둘에 감사 하나를 선임하면 오히려 그게 더 비용을 절감하거나 좀 쓸데없는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사가 3명이 넘어가지 않도록 2명 이하로 줄이도록 제가 좀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설립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한 명만 안 된다. 2명 있어야 된다. 이사 1명, 대표이사 1명, 그리고 감사 1명. 대표이사 1명, 이사 1명. 그리고 이사가 2명일 때는 이사 2명, 감사 1명. 대표이사 1명, 이사 1명, 감사 1명. 근데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사가 3명 넘어가면 사실 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감사를 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감사를 선임을 뭐 시켜도 되고 뭐 이것저것 막 말하기 귀찮으면 그냥 이사 1명, 감사 1명 선임하세요. 이사 둘여도 감사 1명 선임하세요. 이사 셋도 감사 1명 선임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주식 없는 사람으로 계속 빼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 요령이 있고요. 이제 제가 이건 제 실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법원 제출 서류를 말씀드리면 이제 등기 신청서를 만들어야죠. 등기 신청서 그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3번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위해서 법원 제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 제가 아래 써놨어요. 세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항상 얼마의 세금을 내냐. 사람들이 돈이 가장 문제니까. 그다음에 취임승낙서. 취임승낙서를 좀 해야 되고 제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발기인총회 의사록에는 기본적으로
발기인 주주를 발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주들의 막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도장만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전자로 할 때는 사실 막도장 안 찍어도 뭐 그냥 공동인증서 승인하면 되고 뭐 어쨌든 발기인총회에서는 막도장 찍으면 되고요. 취임승낙서가 제일 중요한 게 인감도장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여기 인감도장에 서면으로 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인감도장을 찍었는데 인감증명서를 안 갖고 오고, 아니 인감 뭐 증명서를 갖고 왔는데 뭐 인감도장을 안 찍고, 그래서 아니 왜 인감증명서 갖고 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냐? 취임승낙서에 여러분이 인감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 취임승낙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진짜 인감도장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그걸 확인합니까? 그 두 가지예요. 맨 처음에 서면으로 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대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본인이 취임할 의사가 있었구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게 일제의 잔재라고 해가지고 사실 없애려고 그랬는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생겼잖아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모르시나요? 그게 그 주민센터 가시면 인감이 없는 분들이 저희 서명을 해요. 이렇게 전자패드에다가. 그러면 그거를 일회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요. 그래서 그것도 돼요. 인감증명서도 되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도 된다. 근데 이제 여기 전자로 하면 공동인증서가 인감증명서랑 동일한, 공동인증서 여러분 아시나요?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잖아요. 그게 이제 인감증명서랑 똑같은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동인증서. 그다음에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이건 뭐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만들어드리고, 주식인수증, 주식 인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조사보고서. 이게 바로 이게 아까 감사,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이사, 감사. 그런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게 조사보고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잔액증명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이 출생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에 돈이 들어가죠. 은행에 돈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잔액증명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잔액증명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잔고증명서, 잔액증명서를 검색하시면 다 열람을 하는欄이 있습니다. 잔액증명서가 있는데 어제도 그랬는데 어제 제가 설립은행에 대해서 문의를 받았는데 이제 잔액증명서 오늘 제가 2천만 원 넣었는데 잔액증명서 안 나와요. 그래요. 우리가 오늘 돈을 내면 24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24시, 다음날 새벽 0시가 넘으면 잔액증명서가 발급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지금 잔액증명서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오늘 바로 설립 절차를 제가 또 거의 뭐 한 달에 거의 막 10개, 20개씩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관이 들어가야 되죠. 이 순서대로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립을 할 때. 인감신고서. 인감신고서가 뭐냐면 우리가 도장을 만들어야 돼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인감 도장을 만들면 이 인감 신고를 해야지. 우리가 개인은 뭐야? 아까 개인 인감 증명서가 있잖아요. 법인도 사람이에요. 자연인 법인 해가지고 법인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상속권이나 그런 일신 전속권을 빼고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감 신고를 하면 법인도 법인 인감 증명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주민센터 가서 개인 인감 증명서 뽑지만 법인 인감 증명서는 법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법원하고 제가 이런 강남구청 이런데 이제 무인 발급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감 증명서를 뽑으려면 인감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은 그냥 가가지고 그냥 뭐 개인 인감 증명서 뽑으려면 우리도 저기 구청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대리인이 가려면 신분증 원본을 들고 가야 돼요. 그다음에 위임장을 가져가야 되는데 요즘 하도 위조가 많으니까 주민센터에서 위임장을 위조하면 뭐 안 된다. 그리고 작성해서 와라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모르죠. 위임장을 뭐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러니까 노령을 만약에 내가 내용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괜히 가가지고 말하면 주민센터는 안 받아주니까 보기 전에 이렇게 쓱쓱 써가지고 도장 찍어서 위임장 내면 다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 인감 증명서를 떼려면 본인의 대리에서 떼려면 본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부 등본, 기본, 가족당일 뗄 때는 다 그냥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인감증명서는 신분증 원본이 있어야 돼요. 원본이 있으면 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프거나 이러면 원본 가져가면 다 대리로 떼는데 법무사들이 그걸 좀 안 믿죠. 왜냐면 이게 대리로 떼면 사실은 이게 본인의 위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법인 인감증명서는 우리가 법원을 가거나 강남구청 서초구청에는 없어요. 그리고 저기 가정법원에 있고요. 그래서 등기국에 있고요. 그래서 중앙지방법원에도 있고요. 거기 가면 기계가 쫙 일렬로 있습니다. 그 기계 가서 인감카드를 딱 찍으면 딱딱 클릭해서 찍으면 법인 인감증명서 때문에 1,000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보죠?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유일하게 인감증명서를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 둘 다 주민센터를 가든 구청을 가든 법원을 가든 인감증명서는 그냥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된다. 나머지 다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요.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위임을 받았으니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세금이죠. 돈이 얼마가 나가느냐. 우리가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이잖아. 자본금이 곱하기 1.2%. 서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뭐 법인 설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과적으로 거의 외웠어요. 서울, 서울, 그리고 분당, 과천, 안양, 뭐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부 다 중과지역이에요. 그래서 서울 집 근처에 있는 그런 시들은 인천 당연히 중과지역이고, 근데 서울에서 비중과지역 0.4%, 비중과지역은 3배가 줄어들잖아. 0.4%. 근데 이제 최소 금액이 있어요. 1.2%를 곱했는데 33만 7,500원이 안 되면 무조건 33만 7,500원을 자기들이 먹습니다. 국가가 깡패지. 마음에 안 들어요. 맨날 돈.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세금을 잘못 내요. 만약에 0.4%면 11만 2,500원을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1만 2,500원인데 만약에 33만 7,500원 냈어. 그렇다고 얘네들이 돌려주진 않아요. 근데 돌려달라고 우리 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돈 주고 서류 전화해가지고 우편으로 접수하고 이러면 한 2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환급을 해줘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더 내면 절대 그냥 환급은 안 해준다.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다 먹고 그냥 뭐 땡입니다. 나쁜 국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먹고 이렇게 자기 돈을 되게 웃겨요. 조금 내면 막 전화해서 막 추징하고 난리잖아요. 돈 조금 내면 무조건 추징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근데 더 내면 얘기가 없어. 진짜 웃겨요, 얘네들 보면. 그리고 그 환급을 받으면 되게 복잡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대신 내드린단 말이에요, 세금을. 그럼 대신 냈어. 그래서 대신 내면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대신 냈어. 그러면 이제 당사자, 우리가 이제 대리로 하잖아요. 그 대리로 환급을 받아야 돼. 그러면 법인 인감 도장 찍고 법인 인감비서 첨부해야만 대리로 그 42,000원 받으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게 지금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그런데 거의 줘요. 주긴 주는데 하여튼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잘 내야 된다. 그래서 더 내면 그냥 얼마 안 되면 손실 처리하고 그냥 왜냐면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딱 전화를 했어. 지금 제가 돈을 잘못 냈는데 자동차 세를 안 냈대. 법인세를 안 냈대요. 9,000원을 안 내도 제가 낸 돈을 다 압류를 해버려요. 바로 안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다 그 돈에 대해서는 여기서 배분되는 거예요. 제가 돈을 냈는데요.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법인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압류됐습니다. 그럼 이제 당사자 전화 대표님 압류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잘 됐네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나보고. 내가 돈을 냈는데 돈을 안 줘. 근데 정말 착한 분. 근데 더 웃긴 거는 그것을 주고 남는 돈을 그 회사한테 환급해줘요. 그러면 나는 이제 대표한테 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세금을 좀 더 내가지고 제 돈을 냈거든요. 좀 주세요. 이러면 좋으신 분이야 돌려주죠. 근데 연락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 정도의 그 재정적 악화가 되는 회사들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분 제가 이제 노하우가 있죠. 그러면 그 정도면 이제 제가 먼저 손절을 해요. 제가 먼저 아주 연락을 안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죄송합니다. 웃어가지고. 그리고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20% 8,040원. 이게 거의 42,200원일 때 8,040원이 나오죠. 그리고 33만 7,500원에 20%, 11만 2,500원에 20%를 지방교육세로 내면 돼요. 기본이 세금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할 게 많은데 큰일 났네. 되게 할 게 많은데.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설립을 할 때 안내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에게 이제 필요사항, 그러니까 자격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를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러면 법무사가 서류 작성을 세금을 납부하고 의뢰인은 공동유서 승인을 할 수 있죠. 전달할 때는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액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대표소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잔액증명서는 2주 내에 거셔야 돼요. 2주가 지나면 과태료 받아갑니다. 상법규정상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항상 사람들이 잘 헷갈리는 거 이사 중 한 명 또는 감사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야 된다. 조사 보고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읽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 이걸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한번 줄일까 고민이 많아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사항하고 자료 뜨면서 등본을 저한테 주시면 이렇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설립 필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의뢰인들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본점 주소를 일단 설정을 하셔라. 상호를 만들어라. 근데 상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서울이면 서울, 이제 서울 광역 단위로 돼 있어요. 관할이. 서울은 서울 전체가 하나예요. 그럼 동일한 상호를 못 써요. 그래서 어저께도 걸렸어요. 하나 뭐 A 뭐 어쩌고 있었는데 보통 영어로 이렇게 그냥 뭐 H 뭐 D 뭐 이런 식으로 하면 HA 이러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에 그 왼쪽 하단에 들어가면 상호 검색이 있거든요. 거기서 상호 검색을 하시면 이제 동일한 상호가 없는 것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목적, 우리가 목적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목적을 어떻게 하는지 좀 많이 헷갈리세요.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저는 이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직업 표준 분류표 거기 세무서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로 나오거든요. 예, 그거 이제 한 세 분류 C 세 번째 정도 구체화 시켜야 돼요. 너무 예를 들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대충 써요. 서비스업 좀 애매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서비스업은 좀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서비스업이라고 들어오면 무슨 서비스업 뭐 그런 걸 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컴퓨터 뭐 프로그램 개발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고 뭐 제조업 그리고 무역업 수출입업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요령이 뭐냐면 쫙 구체적인 걸 써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들 그냥 쓰시면 돼요. 뭐 실내 인테리어 건설업 근데 건설업이 안 돼요. 건설업 그러니까 일반 건설업 뭐 토지 뭐 건축 뭐 이런 식으로 좀 특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딱 쓰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 제조업 수출입업 이렇게 쓰시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 정보통신업 이런 것도 쓰고 근데 정보통신업은 그냥 하면 되고 프랜차이즈 이런 거는 그냥 하면 되는데 이 관할마다 달라요. 전국 관할마다 그 관할 그 공무원이 다른데 조금씩 예민한 사람이 있고 안 예민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금액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냥 100원으로 하기도 하고 1000원으로 보통 1000원 많이 하고 좀 더 주식을 쪼개고 싶으면 100원으로 하고요. 자본금도 100원 이상. 근데 100원으로는 안 하죠. 그래서 말씀드릴 때 자본금 얼마 이상 하면 돼요? 이러면 여기 요거 약간 세무사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임대차 보증금 이상 하자. 보통. 왜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보증금도 없이 설립을 하면 이 회사는 무슨 깡통도 아니고 처음부터 돈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난 자본금에 100원이야.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 50만 원이야. 그럼 50만 원 어디서 났어? 그러면 대표이사가 빌려줬어요. 그럼 시작할 때부터 대표이사가 가속으로 잡히는 거죠. 빚이 생기는 거죠, 회사가. 근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법인을 설립하면 이거 내 건데 왜 개인 사업자랑 달라요? 그러는데 법인은 독립된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단지 그 뭐 상속 이런 거만 없을 뿐이지 뭐 모든 것을 다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나와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있다고 전혀 회사랑 상관없어요. 회사한테 돈을 넣으면 그 즉시 회사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이사는 뭐예요? 대표이사는 그냥 오른팔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법인이 말을 못하니까 대신 말을 할 대변인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아시고 만약에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넣었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을 그냥 줬거나 투자를 했거나 빌려줬거나 그럼 빌려줬으면 차용증을 만들어야 되겠죠 회사랑. 그리고 줬으면 줬으면 그냥 증여지 그냥 준 거고 그럼 가속으로 또 빌려주면 가속으로 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빌려준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뭐 주식 전환도 시키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회사 개인 돈과 회사 돈은 철저히 분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 사내이사, 감사.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짠 게 뭔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감사 이제 반드시 필요. 꼭 여기 하나 넣어라 이거야. 주식부 XX. 이래도 틀려.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 퍼센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퍼센트가 있고 이쪽은 퍼센트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립할 때 유도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제 일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합니다. 정관. 드디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정관이 나왔어요. 근데 정관이 나왔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실 거는 이제 정관은 다 상법 규정인데요. 이제 제가 정관의 절대적 비례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 비례사항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외울 때는 우리가 주문자를 따서 외울 때 있고요. 그래서 곡상, 하늘, 시본, 공발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래서 전 정관은 그냥 바로바로 말할 수 있죠. 목적. 아까 앞에 보셨죠? 목적이 들어가야 돼요. 정관에. 절대적 비례사항이 상대적 비례사항도 있고 절대적 비례사항도 있는데
목적 관리 들어가야 되고 상호 정관에 들어가야 되고 게다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현재 주식수랑 헷갈리는데 발행할 미래 얼마까지 우리가 발행할 주식이냐. 근데 옛날에 이게 자본금의 4분의 1이라는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자본금이 1,000만 원이면 4,000만 원을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고 이렇게 하는 법무사 사무실이든 뭐 하여튼 이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믿고 걸으면 된다. 왜냐? 상법이 개정된 지가 벌써 뭐 10년, 20년 지났는데 무슨 아직도 옛날 상법을 가지고 그만큼 업데이트가 안 되는 곳이다. 그래서 설립을 할 때 설립 자본금의 저는 1,000만 주로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주, 1,000만 주까지 발행했습니다. 웬만해 가지고는 그 회사는 발행할 주식 총수를 넘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발행할 주식 총수가 적으면 다시 발행할 주식 총수를 또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본금 들릴 때.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주 만들어 놓으면 웬만해서는 안 넘어가요. 처음에 100만 주 하다가 100만 주 해놓으니까 가끔 가다가 한 10억 이상 증설하니까 100만 주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주가 딱 안 되겠다. 1,000만 주까지 올리자. 그래서 저는 항상 1,000만 주로 하고요.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건 일주일 금액 아까 100원, 1,000원 이게 정보에 들어가고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자, 뭐 100원짜리 1주 100원짜리 1,000만 원짜리 회사 뭐 하면 이제 발행할 때 이제 주식 몇 주인지 그거를 이제 써야 돼.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땡땡땡 이렇게 하지만 3법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광역시까지, 서울특별시까지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할 때는 정관이 변경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관내 이전이니까. 근데 서울에서 만약에 안양으로 가. 그러면 정관에 경기도 안양시로 바꿔야 돼. 그 관외 이전이 되는 거예요. 관외 이전이 되게 복잡한 게 관외 이전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관외 이전은 정관이 변경되기 때문에 정관 변경 등기를, 정관 변경 결의를 해야 되고요. 본점 이전 결의를 해야 돼요. 근데 본점 이전은 주주총회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할 수 있다는 예외적으로 정관에 주주총회를 할 수 있다고 넣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복잡해지기 때문에 본점 이전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고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2개의 결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가 2명 이하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결정서로 하고 정관 변경 결의를 하고 그래서 관외로 이전하면 절차가 좀 까다롭고 왜냐면 서울에 있다가 만약에 얼마 전에 안양으로 갔는데 서울에 있다 안양 가면 또 등기를 폐쇄하기 때문에 등록명에서 42,000원을 내고 안양으로 들어가는데 세금 복잡해요. 중과에도 중과로 가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거는 뭐 비싼 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본점 소재지가 좀 무서운 게 예를 들면 비중과죠. 만약에 안성에 설립했는데 서울로 들어와. 그러면 중과로 바로 그냥 때려버려요. 그래서 자본금의 1.2%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시고요. 그래서 돈이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공고를 하는 방법이 이제 뭐 우리가 일간 신문에 공고한다 이렇게 쓰잖아. 근데 설립할 때 공고한다고 오해하시는데 설립할 때 그렇게 공고 안 합니다. 공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발기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시는데 발기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설립 정관에만 있으면 돼요. 그다음 나중에 그 이후 정관부터는 그냥 대표이사의 성명만 씁니다. 그래서 발기에는 계속 바뀌잖아요, 주주가. 그러니까 발기의 성명, 주민등록 주소를 계속 정관 하단에 기록할 필요, 최초 정관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대표이사 쓰고 이름 쓰고. 그럼 돼요. 상호 쓰고 대표이사 쓰고 이름 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립할 때 요건데 이게 정관의 절대적 비이상이라고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 주소가 계속 들어가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안 써도 실무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나중에 되면 대표이사 이름만 써요. 정관 제가 그래서 절대적 비상에 써 있는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정관. 제가 10년을 기울여서 맨 처음 만들었던 정관인데. 자, 본에서는 뭐뭐라 한다. 본에서는 윤동현이라 한다. 이게 바로 주식회사 윤동현이라고 한다. 상호도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요. 뭐 한글로 수도 있고, 뭐 영문 병기가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글과 숫자를 병기가 되는 거가 있고, 사실 한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사람들이 물어요. 영어로 되냐고. 영어는 된다. 하지만 이게 병기만 된다. 병기만. 그러니까 똑같은 발음으로 영어를 병기를 할 수 있지 영어로만 쓸 수는 없어요. 한글을 쓰고 영어를 병기, 한글을 쓰고 한자를 병기 이건 가능해요. 근데 숫자는 또 병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무슨 대한 총판 1 본부 뭐 이런 거 했거든요. 1과 그런 건 병기는 가능해요. 숫자는 병기해요. 그런 게 되게 디테일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상호를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하여튼 본점 서울특별시 내린다. 나와 있죠? 그리고 본점 소재 변경 이사회에 일한다. 나와 있죠? 이런 거 좀 중요한 거고요. 여기 발행할 주식 총수는 1,000만 주로 한다. 그리고 일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요거 있고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종수는 몇 주로 한다. 요까지 7조까지만 보면 돼. 그 다음은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별 중요한 게 없어. 그 다음은 왜냐면 절대적 기사는 여기 다 나와 있거든.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을 봐야 돼요. 여기 다 필요 없고 맨 마지막 발기. 예?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 서울특별시 어쩌고 저쩌고 주식회사 뭐뭐 그 다음에 발기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예요. 시읒 이응 지읒이 제 나름대로의 그 규칙인데 하여튼 이렇게 이게 절대적 기사는 다 있는 거예요. 그거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상법 규정이기 때문에 그때 쓰면 되고 설립할 때는 요것만 있으면 된다. 정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 그 다음에 법인 등기를 이제 우리가 설립을 딱 했어. 맨 위에 등기번호가 있고 등록번호가 있고 여기 상호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경을 할 때 등기부에 상호 딱 한 나오잖아요. 상호는 어떻게 변경해야 돼요? 정관 변경이잖아. 그럼 주총 특별결의 해야 되는 거야.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본점. 본점은 이전한다. 지금 대전에 있네? 그럼 서울로 가려고 그러면 비중거에서 중거로 가니까 비싸게 되고 이사회 결의사항이네? 근데 이사가 한 명이니까 이사회는 없네? 그럼 대표이사 결정으로 할 수 있지만 대구에 서울로, 대전에 서울로 갈 때는 정관에 변경이 있기 때문에 주총 특별결의 열어야 되고 대표이사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주 이금에 모두 변경할 수 있고 발행할 주식 종수 1000만 주 있죠.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종수는 10,000원이에요. 왜냐면 발행 주식 종수는 자본금 있잖아. 자본금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을 나눠 1000만 원에서 1000을 나누면 10,000주가 되죠. 그래서 자본금은 1주의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이다.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자본금이 됩니다. 1주와 주식수, 1주의 금액과 주식수를 곱하면 자본금이 됩니다. 그래서 한 토스를 이 세 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발행할 주식 종수에 자꾸 현혹이 되는데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발행할 주식 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주의 금액, 저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이 각각 있수 그리고 자본금이에요. 이 세 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 있잖아요. 이렇게 목적이 기록되고 이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원회 관한 사항,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즘 보니까 인터넷에 좀 어디 뭐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대표이사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공개 안 되는데 어쨌든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생년월일은 알 수 있어요. 이건 다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주소가 나와요. 주소가 대표이사 주소가 왜 나오냐면 소송 같은 거 할 때 법인 주소지에다가 소송을 날리고 만약에 이게 생산이 안 되면 대표이사한테 송달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이제 공시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보통 대표이사의 이거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이 되면 2주 이내에 주소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지나면 한 5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이제 맥시멈 한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매기는 것 같아요. 감사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립일 2022년 7월 29일 이 설립일은 우리가 등기를 신청한 날을 설립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한 날, 그날 설립일로 이렇게 되죠. 자본금을 보세요. 10억이 넘잖아요. 100만, 1000만, 10억. 10억이 넘어요. 여기 지금 설립이 언제야? 엄청 오래됐어요. 막. 지금 1992년도 있고, 저기 보면 이 변경이 쫙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할 주식수는 100만 주고 일주일에 100만 원이고 공고 방법. 그래서 주소도 이사를 많이 갔잖아요. 방음으로 가고 그다음에 자본 계속 늘어나요. 3억 7천에서 10억 6천 730만 원까지 자본으로 올라가 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바로 그 10억이 넘는 회사예요. 그 10억이 넘는 회사를 보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목적도 뭐 계속 변경하고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디디버가 좀 지저분하죠. 봐봐요. 사내이사 조석규 한 명 있죠. 그다음에 이게 주말된 거라고 하는데 말소된 거는 지금 다 유효하지 않은 등기예요. 왜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내이사 정채석 2명 있죠. 그리고 임계환 있죠. 나경찬 씨 사내 4명, 5명입니다 지금. 그리고 공동대표이사 있고 감사도 있어요. 자본금이 10억이 이상이기 때문에 감사도 있어야 되고 이사도 3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회사가 규모가 커지는 회사는 근데 물론 이것도 비상장 회사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10억 이상 회사와 우리 스타트업 회사는 확실히 구조가 다르다. 뒤에 보시면 이게 뭐 기타 사항의 주식의 양도 뭐 그런 것도 좀 하더라고요. 주식의 양도를 금지한다, 제한한다 해가지고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주식 양도 제한은 등기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우리가 결의를 하고 등기를 넣기 위해서 정가를 뭐 변경하거나 뭐 이럴 때 들어가고 이건 지점도 있어요. 근데 지점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 그래서 저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지점을 제가 보기 전에 제가 이 나중에 보고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아마 등기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등기부에는 지점이 이렇게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점 등기도 우리가 이사회 결의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이런 걸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 등기부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은 전부 다 변경할 때 돈을 내야 되고 결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죠. 법인을 설립하는데 오히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게요. 돈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돈이 뭐 할 때마다 아니 도대체 왜 아니 개인 사업자는 상호 변경 그냥 세무서 가면 해주는데 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세무서를 가서 전화를 세무서 가서 제가 뭐 변경을 하는데 안 해줘요. 뭐 법인 등기를 변경하래요. 이게 처음 설립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역정을 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돈이 다 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다 모든 그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화를 내. 나 개인 사업자 할 때 안 그랬는데 오히려 법인 설립하면 돈을 더 아낀다고 그러더니 왜 자꾸 돈을 내려 나보고 막 그러더니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다 원래 그런 거구나. 그래서 받아들이는 단계가 잠깐만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슬로건 법원 갈 일이 있을 때 일단 법무사에게 그러면 이상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오늘 처음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 가져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